난 택시를 오래 몰아봐서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취객이 뒷좌석에 토를 하는 일도, 커플이 싸우는 일도, 그리고 그 반대의 일도 봐왔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마치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은 듯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손님을 태웠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 나는 근무를 마칠까 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도심은 죽어있다. 가게들은 다 불을 끄고 몇몇 바에서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길로 나올 뿐이다. 그때 그를 보았다. 그는 어둑한 가로등 밑에 서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한쪽 모퉁이에 서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키가 크고 홀쭉했고 마치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내가 그 앞에 차를 세우자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가 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마치 그가 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듯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때 처음 그의 얼굴을 봤다. 창백한 피부에 약간 푸르스름하기까지 한 얼굴, 움푹 패인 눈은 마치 검은 구멍 같았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냄새가 났다. 땅에 묻힌 흙냄새 같기도 하고. 세뮤얼스빌 도로로 가죠. 그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같았다. 그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디 깊은 곳, 마치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세뮤얼스빌은 여기서 차로 15분쯤 걸리는 거리라는 걸 알았다. 어디로도 가지 않는 길, 아니면 오히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는 길, 하지만 일이란 일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뒷좌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나를 살피듯 룸미러를 통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종종 그를 룸미러로 보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눈과 마주치면 얼른 눈을 돌렸다. 그 깊고 텅 빈 눈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세뮤얼스빌 도로는 낮에도 버려진 곳 같다. 밤이 되면 특히 두꺼운 구름에 달빛마저 가려진 그런 날엔 그 길은 마치 비틀린 나무가 감싸는 터널처럼 변한다. 아스팔트 위로 길게 뻗은 그림자들, 그리고 차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몇 분 정도 지나자 그가 다시 말했다. 저기에서 우회전해요. 그는 손가락을 들어 어느 길을 가리켰다. 그 길은 나도 미쳐보지 못한 갈림길이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그 길로 들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집은 아무도 없는 황야에 홀로 서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 깨진 창문, 그리고 정원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잡초와 말라 죽은 관목들이 어지럽게 널린 곳이었다. 그렇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온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곳은 아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나를 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둔 채 집으로 걸어갔다. 마치 그가 그곳 주인인 것처럼 집 문을 열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기다렸다. 5분, 아니 10분쯤. 대시보드 시계는 계속해서 시간을 찍어내며 요금이 조금씩 올라갔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 집을 바라보며 그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 창문의 어둠이 마치 나를 응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를 불러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입구 쪽으로 몇 발짝 걸어가며 외쳤다. 이봐요. 돌아갈 준비됐습니까? 침묵. 그 집은 내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가 내 소리를 잡아먹는 듯.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할 수 없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다시 외쳤다.
아직 거기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냄새가 났다. 역한 냄새, 썩은 고기와 오래된 습기가 섞인 냄새. 마치 수십 년 동안 썩어가고 있는 무언가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 냄새는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더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생명체처럼 나를 압박했다.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몇 개의 먼지 낀 의자와 벽난로에 쌓인 오래된 재만이 보였다. 그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무언가가 들렸다. 천천히 움직이는 발소리 같은 소리. 나는 모든 본능이 도망치라고 외치는 걸 무시하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위층 복도는 길고 좁았으며 양쪽에 닫힌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달빛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디보다도 어둡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썩어가는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에 덮인 낡은 매트리스가 바닥에 놓여있는 빈 방이었다. 두 번째 문은 잠겨 있었다. 세 번째 문 앞에 섰을 때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흘렀다.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느린 소리로 마치 누군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처럼.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들이 창문에서부터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다리가 떨렸지만 그 발자국들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통해 거실로 이어졌다.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가 서 있었다. 내 승객, 그 남자는 출입문 옆에 서서 나를 등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너무 이상했다. 그의 몸은 더 홀쭉해지고 더 말라 있었다. 정장은 그의 몸에서 축 늘어진 채 마치 불필요한 껍질처럼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니, 남은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그의 피부는 늘어지고 황색을 띠며 마치 낡은 종이 같았고 눈은 검은 구멍만 남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 대신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비웃음 같았다.